안녕하세요. 아침마당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의 김수경입니다. 김영철 아나운서, 네. 우리나라에 이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장애인이 청각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되는 이 지체 장애인이 네. 가장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네. 청각 장애인이 두 번째로 많다는 사실은 조금 생소하네요. 네, 특히나 예. 이 한국 수어의 날이 제정이 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는지 모르는 분들도 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수어가 대한민국의 공용어임을 널리 알리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예, 손끝으로 세상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바로 세 분의 수어 통역사 분들을 초대를 했는데요. 수어로 먼저 인사를 해주시고 또 자기소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아 통역사님. 네, 저는 수어 통역사이자 수어 강사 그리고 수어를 연구하는 신선아 수어 통역사입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임동철 통역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정통역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어통역사 임동초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희 통역사님. 네, 안녕하세요. 천안시 수어통역센터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는 김진희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은 수어에 대해서 얼마나 또 알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수 금리나 씨, 방송인 이명무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전혀 이 수어에 대해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이래봬도 학창 시절에 수어 동아리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아름다운 곳이죠. 그대와 내가 함께 만들어갈 세상을. 어떻게 잘했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금윤아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괜찮았나요? 예, 아니 일단 뭔가 좀 뽐내 주셨는데 네. 사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전 잘 몰라서. 근데 용무 씨의 좀 긴장한 표정이 지금 느껴져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피가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봐도 시작부터 사람이 이래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왜 수어 동아리를 들지 않았던 걸까요? 자, 네. 많이 기가 죽으신 것 같아요. 많이 기가 죽었지만 오늘 좀 함께하면서 배워서 기를 좀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어 통역사 세 분과 함께하는데요. 저는 이제 행사를 좀 다니다 보니까 네. 뵐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공식 행사가 진행될 때는 또 이렇게 수어 통역사 여러분들과 네. 함께하는 순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주 뵀는데 제가 왜 그 배울 생각을 안 해서 오늘 오프닝부터 윤아 씨에게 이렇게 밀리는 것인가? 네. 그래서 좀 한번 오늘 이 지금 시작을 통해서 한번 좀 배워보고 싶은데요. 우리 신선아 통역사님, 네,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단어가 네.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요, 첫 만남에서 첫 인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좀 배워도 기가 조금 살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주 어렵습니다. 잘 받으세요. 아닙니다. 쉽습니다. 네. 우선 편하게 손을 올리신 다음에 오른손 바닥으로 왼손을 한번 쓸어 내려 주시면서 동시에 주먹을 쥐고 인사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눈 맞춤입니다. 눈 맞춤.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며 인사를 하시고요. 그다음 만나다는요. 양손을 검지를 세우고 손 바닥과 바닥이 서로 마주 본다는 느낌으로 가까이. 네. 네, 이때 중요한 점은 지금 이렇게 되셨는데요. 여기 있는 지문이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콩 할 수도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까이 만나다 하신 다음에 양손을 반쯤 구부린 상태에서 가슴 앞으로 이동하신 다음에요. 네, 지그재그로 하시면 반갑습니다. 한 번에 보여드리면 선생님 조금만 천천히. 네, 처음부터. 네.
만나서 왼손이죠. 네. 편하신 손을 편안한 손으로. 네. 만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치명적인 눈 맞춤. 아유, 네. 다음에 오늘 배워봤으니까 예. 뭐 다음 기회에 우리 뭐 통역사분들이나 네. 뭐 저희 공식 행사에서 한번 써보세요. 그렇죠. 예. 그날 빛나겠는데요. 그렇죠. 너무 예. 만났을 좋아하실 때 거예요. 한번 사용을 인사를 한번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지금 일단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이제 첫 인사를 배워봤는데 네. 이것 외에도 어쨌든 언어는 네. 뭔가 좀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그렇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아요. 신선한 통역사님 저희에게도 이 정도는 하나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알려주실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알려드릴 게 무궁무진합니다. 네, 너무 많죠. 예. 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예. 한국 수어를 배우는 입장이시니까 예. 네. 한국 수어라는 단어를 알려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한국 수어. 해봤어요. 한국 수어, 네. 예. 한국은요. 예. 손을 살짝 구부리신 상태에서 이렇게 두 번. 한국. 예. 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네. 한국. 이게 대한민국. 그다음 예. 양손을 검지를 높이신 다음에 엄지를 접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교차하시면서 돌리시면 수어입니다. 한국, 한국 수어. 수어. 네. 한국 수어. 근데 이거 앞으로인가요 뒤로인가요? 상관없나 이것도?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네. 아. 한 손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양손 교차하면서. 예. 아니 근데 우리가 수어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 생각했는데 우리 신선아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지 기억에도 잘 남고 예. 쏙쏙 들어오네요. 예. 예. 한국 수어. 수어. 네. 저희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희 통역사님, 이 등록 장애인 중에서 저희가 청각 장애인이 두 번째로 많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예.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청각 장애인이 특히나 천안에 많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각장애인들은 직업에 따라서 지역을 많이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천안 같은 경우에는 4,700명의 청각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천안 같은 경우에는 회사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직업을 찾아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천안이 청각장애인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수어 예. 통역센터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센터는 지역별로 다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전국에 시군 단위로 다 수어통역센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남에도 14개 시군에 다 있고요. 대전, 세종에도 있습니다. 예. 천안에도 물론 수어통역사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총 6명인데 한 명은 야간을 12시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주간에는 저희가 5명의 수어통역사가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천안 지역에만 해도 아까 4천 명이 넘는 분들이 계신다는데 통역사 선생님이 6분밖에 안 계신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현장에 많이 나가셔서 직접 또 이 통역을 해주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일상생활 하다 보면 필요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임동초 통역사님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도 많으시죠? 어떠세요? 네, 저도 수어통역센터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예. 처음 했었던 센터가 세종시 수어통역센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개발 목적으로 요새 이제 뭐 미라클 모닝부터 시작해서 되게 네. 많은 것들이 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사 끝나고 나서 자기 개발 목적으로 학원에 갔는데 네. 농인분들 같은 경우는 수어통역이 없으면 예. 사실 지원이 안 돼요. 그럼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런 상황들이 놓여다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타 장애 유형이랑 비교해도 실질적으로 지원 인력, 지원 네. 기관 수가 현저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청각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시는 면에서는 좀 이렇게 어려움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받는 기회도 더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생각 외로 교육받는 기회가 좀 어렵군요.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희 나라의 문화일 수도 있는데요. 네. 장애라는 기준이 이동, 움직임, 신체에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의사소통에서 오는 불편함을 네. 되게 그거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예.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교육을 하는 공간에 미국인이 와서 수업을 듣는다면 제대로
내용이 전달이 될 수 그렇죠.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그 공간에 도달은 할 수 있으나 도달하고 나서 이후에 교육이 진행이 어려운 거죠. 이게 제가 예. 봤을 때는 이 농사회에 대한 이해와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또 느껴보지 못했고 하니까는 부족해서 참 그런 예.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와서 처음 새롭게 안 사실이 많거든요. 이게 수어냐 수화냐. 예. 네. 그쵸? 많이 맞아. 수화로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수어라고도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기준도 너무 헷갈리고 농인이냐 농아인이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가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만국 공통어라고 해가지고 뭐 수화하면은 뭐 제2 외국어처럼 예. 여행 가서 정말 오히려 편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신선호님 이거 어떻게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한번 좀 해주세요. 예. 뭐가 맞는 거예요? 네, 우선 수화인가 수어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예. 예전에는 한국 수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한국 수화 언어법이 제정이 되면서 예. 한국 수화 언어의 준말을 수어라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한국 수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농인 그리고 농아인 예. 네, 사실 농아의 농은 그 귀머거리 농의 아는 벙어리 아입니다. 즉 저희처럼 이제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청인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예. 저희의 기준에서 농인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사람이다. 들을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개념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농인의 입장에서 나는 듣는 것을 대신해서 시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는 음성 언어를 통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어라는 언어 체계가 다른 수어를 통해서 나의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벙어리가 아니다 하여 농아인에서 농인이라는 네. 용어가 올바른 단어입니다. 네. 그리고 수어가 만국 공통이라 농인들은 세계 여행 가면 너무 편할 거야라는 생각을 정말 의외로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대요. 수어가 언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예. 언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네. 절대 똑같다고 느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국어와 일본어가 다르니까요. 영어와 한국어가 다르니까요. 예. 그렇듯 한국 수어, 미국 수어, 일본 수어, 중국 수어, 전 세계의 수어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군요. 확실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예. 깔끔하게 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수어, 농인 그리고 해외여행 가서는 아니다. 네.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좀 알아보다 보니까요. 저희 그 농사회에서는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사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좀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예. 우리 세 분도 불려지는 좀 이름이 있으시면 어떻게 불려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이제 신선아님, 임동초님, 김진희 통역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각자 이름이 있는데 예.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죠. 농사회에서는 신선하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신다는 거잖아요. 신선화를 다른 표현으로 예. 나타내는 건데요. 네. 농사회에서 함께 일원으로 이제 임하게 되었다라는 선물 혹은 그런 표식이 수어 이름입니다. 저희 청인 문화에는 없는 것인데요. 예. 네. 그 사람의 외형적인 특징 혹은 그 사람의 직업 네. 혹은 그 사람의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을 한 가지를 특정을 잡아서 그 사람을 대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네. 너무 궁금해요. 대학교 때 제가 조기 취업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조기 취업한 곳에 이제 취업되기 전에 실습을 했었는데 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이런 수어 이름이 있었는데 예. 입사를 했더니만 수어 이름이 겹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꿔 하시길래 그럼 바꿔주세요라고 했더니 너가 여기 입사하기 전에 실습을 했으니 예. 실습했던 여자라서 근데 이 이름을 예. 저는 그것도 또 하나의 저의 예. 특색이니까요. 네. 누구도 없을 것 하지만 같은데요. 예. 누구도 없겠죠. 네. 그래서 신선아라는 이름을 현재 15년째 사용하고 있고요. 실습 여자. 네.
이 이름이 너무 많이 네. 알려져서 예. 바꿀 의향은 절대 없어요. 그 실습 여자로 예. 실습했던 여사. 그럼 네, 네. 보통 농인 사회에서 선생님의 이름을 실습 여자로 소개하면 그분들의 반응은 다 어떠세요?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사실 네. 이 수어를 네.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 네. 왜 이런 이름이야? 라는 아.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런데 농사회에서는 인사를 할 때 네. 보통 수어 이름을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신선아입니다라고 네. 하고 네. 그럼 바로 여쭤봅니다.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이 여쭤보시는 분한테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선아 통역사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또 이름이 이름의 아닐까 궁금증을 싶어요. 좀 네. 유발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네. 절대 잊어버리지 잊어버리지 그렇죠. 잊을 수 않게. 없죠. 뭐 예. 실습을 언제까지 하셔요? 평생인가 봅니다. 선생님 실습하시는데. 네. 자, 우리 임동초 통역사님은 어떤 또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궁금한데요. 예. 네. 네, 저의 얼굴 이름은 항상 질문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요. 예. 제 얼굴 이름은 이제 꽃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사실 이 꽃은 예. 저희 선생님이 지어주신 거라서요. 아니 네. 지금 신선아 통역사님은 약간 실습 여자에 대한 한이 있어서 굉장히 예쁜 이름을 또 지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왜 꽃으로 지어주셨습니까, 신선아 통역사님? 죄송합니다. 장명의 뜻이 별게 예. 없습니다. 네. 저희 임동조 선생님의 예. 이름이 네. 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우연히 입간판에 예. 네. 인동초라고 하면서 그 옆에 꽃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초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해요가 예. 이렇게가 십수년이 네. 지났습니다. 인동초에서 예. 임동초에서 예 거기서 꽃 이름이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예.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이게 꽃이잖아요. 근데 초라는 의미가 또 풀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예. 풀보다는 꽃이 낫죠.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더 신기한 게 예. 꽃이라는 이름이 다른 분이 계시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안 계셨었나 봐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 중에서 되게 겹치는 이름이 되게 많은데 한 분 봤어요. 딱 한 분. 네. 없으시네요. 딱 한 분 봤고 그리고 그분의 성별은 여성분이었고 그러니까요. 이제 예. 남성 중에서 꽃이라는 얼굴 이름을 사용하는 거는 현재까지 제가 만나봤던 중에서 제가 유일합니다. 우리 농사회에서 또 그분들의 그 뭐랄까 이름을 듣고 네. 나서는 반응이 어떠세요? 거기서는 왜? 왜 거기도 왜 거기도 왜 선생님 왜? 그러고서 제 얼굴 이렇게 유심히 보시죠. 안 맞는데 이제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살포시 저희 선생님 이름을 네. 가져다가 이제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라고 하죠. 네. 야, 이 얼굴 이름의 세계도 굉장히 네. 우연적이면서도 뭔가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굉장히 같은데. 흥미진진한 예. 그런 이름인데 우리 김진희 마지막으로- 통역사님, 예, 어떤 어떤 얼굴 이름을 갖고 네. 계십니까? 저의 얼굴 이름은 예.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건 또 네. 뭔가요? 이걸 뭘까? 이거는 뭐냐면 네. 이제 다들 선생님들 의미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하면서 예. 얼굴 이름을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 저희 이제 선배 동료한테 이제 받게 되는데요. 네. 한 번 일할 때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동시에 제가 뭔가를 하고 있었대요. 네. 저는 몰랐었는데 항상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항상 예를 들면 전화 받으면서 뭐 쓰던가 예. 뭐 통역을 하든 이런 두 가지 일을 멀티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게 하나를 먹는 거잖아요. 네. 두 개를 같이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네, 얼굴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네. 받게 됐습니다. 자, 이분들의 이제 얼굴 이름에 대해서 듣는 데만 해도 벌써 네. 이렇게 흥미진진한데 네, 네. 어떻게 이 수어 통역사의 길로 접어들었고 왜 관심이 생겼는지 하나하나 조금 네. 이제 여쭤보면서 좀 궁금증 해소해 볼 텐데 앞에 이제 판넬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판넬을 들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먼저 신선아 통역사님, 네, 수어 선생님, 예. 수어 여자. 네. 수어 통역사가 된 계기, 네. 예, 네, 저는 교양 과목으로 수어를 배운 후 전공으로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네, 처음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을 때 교양 과목으로 기초 수어를 배우게 되었는데 예. 사실 어렵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네. 아주 빙산의 일각이었는데 지금은 수어가 제일 어렵습니다. 예.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였고 그 학기에 받은 학점 중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와서 이거구나 싶어서 네. 그리고 때마침 저랑 초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친구가 예. 같은 과를 간다고 하여 네. 그럼 나도 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수어의 매력을 느끼고 네. 지금까지 꾸준히 공부하며 통역사로 그리고
강사로 네. 그리고 연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연히 호기심에 전공 예. 수업을 듣고 예. 그 전공을 하면서 교양이었어요. 전공도 아니고 예. 교양 과목이 교양 과목으로 제일 점수 들으면서, 받으신 거예요. 예, 제일 좋은 그러면서 이제 점수를. 강의도 하시고 예. 근데 심지어는 여기서 또 예. 인생의 평생 반려자들도 만나셨다고 하던데요. 예. 예. 너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데. 네. 네. 제가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네. 수어를 전혀 몰랐었어요. 예. 그래서 전공을 무턱대고 2학기에 선택을 했는데 네. 갖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어떻게 따로 배워야겠다 싶어서 예. 수어통역센터에 가서 수어를 배우면서 수어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네. 홍보하게 돼서 그러다가 네, 네. 열심히 낚시질을 해서 그리고 지금은 함께하고 있는 짝꿍이 되었는데요. 예. 짝꿍 덕분에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사회를 간접 경험하면서 많이 네.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좀 차이점이 가장 크게 좀 와닿으시던가요? 예. 차이점 사실 뭐가 달라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람 사는 건 똑같더라고요. 네. 저희도 좋으면 네. 좋고 싫으면 투닥거리고 그런데 가장 달랐던 점이 장난을 칠 때 좀 예. 코드가 다릅니다. 우선 연애를 할 때 저희는 보통 연인은 헤어지면 뭐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갈 텐데 네. 저희는 지하철 플랫폼이 반대에 있으면 네. 지하철이 지나가지 않는 이상은 시선 눈 맞춤이 되니까 서로 수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연인들은 옆자리에 이렇게 같이 앉는데 네. 저희는 수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적당한 거리가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주 앉아서 데이트를 합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점인 것 같고요. 네. 장난칠 때도 그렇고요. 네. 자, 이제 이 수어를 통해서 직업도 가지시고 가정도 꾸리신 네. 또 이 신선한 이야기를 일. 들어봤고요. 네. 우리 임동철 통역사님은 어떻게 처음 수어 통역사에 좀 관심 갖게 되셨는지 계기 한번 보시죠. 초등학교 때 수어 동아리를 해서. 오, 초등학교부터 관심이 있으셨군요. 아니요, 관심은 아니었고요. 사실 이제 초등학교 때 토요일에 이제 학교를 나갔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토요일에 이제 취미 활동이나 이제 방과후 활동을 반드시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원하진 않았습니다. 수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엔 수화였죠. 근데 가위가위보를 지는 바람에 이제 수어반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가게 돼서 지금 여기에 있네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그렇게 예.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예. 이렇게 되셨다. 네.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나눠보기로 하고요. 예. 김진희 통역사님은 어떻게 네. 해서 판넬을 수어 들고. 통역사가 되셨는지 예. 부모님의 영향으로요? 네, 오. 맞습니다. 예. 그 적은 것처럼 저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어 통역사가 됐는데요. 네. 저는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님하고 소통을 하게 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언어,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예. 저는 수어가 제2 언어가 아닌 제1 언어로 네. 사용하면서 그렇게 자라왔었고요. 예. 그러다가 2002년도에 이제 2001년도부터 지방마다 이제 지자체로 되면 수어통역 센터들이 막 생기게 됐습니다. 예. 그때는 지금처럼 수어통역사들이 많이 활동하지 않은 시기에 제가 부모님이 주신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예. 감사하게 네. 네가 수어를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 세우려고 하는데 혹시 와서 일해줄 수 있겠니?라는 감사한 제안을 받아서 우연찮게 일을 하게 되고 현재까지 이렇게 수어통역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통역사님 어떤 좀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수어 통역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처럼 이렇게 감사하게 물려받은 언어로 수어통역사가 될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과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이제 수어통역사가 이제 국가공인 수어통역사로 지정이 됐고요. 예. 네, 그러면서 학과도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 학과의 전문 과정을 배운 통역사거나 또는 저기 임동철 선생님처럼 수어에 관심이 있거나 해서 수어를 배워서 정규 과정을 거쳐서 수어통역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수어통역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영어 통역사, 네. 일본어 통역사 뭐 이런 것처럼 정규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따야 통역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이 세 분은 그럼 과연 어떤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신지 한 분 한번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이 센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김진희 통역사님, 어떤 일을 센터에서는 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네. 그래서 저희는 출산하고 장례까지 일상생활 모든 것을 전반적인 걸 통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필요하신 의료나 교육, 행정, 법원 이런 데서 수업 통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 이제 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많이 이제 배우고 하고 있는데 그 학습이라든가 그런 교육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수업 통역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천안시 수업 통역 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화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가족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자라는 아이들을 청각장애인들의 자녀들을 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그 가정들에 대한 멘토링이라든가 자기 개발을 지원을 네.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함께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임동주 통역사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소개하실 때 법정 통역센터 1호라고 하셨거든요. 예.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수어통역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했었고요. 네. 이제 아까 김진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근데 네. 이제 중요한 파트가 시대적인 요구에 반응해서 전문성으로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통역센터는 현재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 수어 이렇게 총 5가지의 언어가 네. 같이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법정에서 휘말리는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소년 등 그리고 기타 사법 지원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상황보다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법원에서의 통역이니까 이거 잘못하면 뭐 양형이라든가 그리거나 이게 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어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평소에 공부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동아리 그러니까 이 가위바위보로 시작을 하셨어요. 가위바위보로 시작된 길이 법원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굳이 어렵고 복잡한 그 길을 선택하신 뭐 특별한 좀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되게 이제 수어를 한다 혹은 이제 청각장애인분들과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되게 마음이 따뜻할 것 같고 이제 되게 착할 것 같고라고 하시는데, 옆에 계신 신선아 선생님 그리고 옆에 계신 김진희 사무국장님, 제가 법원이라는 길을 선택을 했을 때 어머 너랑 찰떡이다. 세상 잘 어울린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법원이란 공간은 통역이 중요하다라는 가장 극박한 공간입니다. 통역이 없이는 이제 죄의 형량을 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통역사의 역할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선택을 했고, 말씀 주신 것처럼 형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이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외 제기, 소송, 그리고 뭐 가장 쉬운 예로는 정상에 대한 의견이라고 저희가 들으면, 정상이라고 하면은 정상과 비정상을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법원에서는 정상 참작이라는 단어를 정상에 대한 의견이라고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용어를 들었을 때 제가 정상 참작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오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 자체도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시고 또 이걸 수어로 만들어서까지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겠군요. 아니 정말 이 가위바위보 한번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아니죠. 가위바위보를 정말 잘하신 거죠. 잘하셔서 오신 정말 거군요. 잘하신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뭐 법정에서는 여러 가지 진짜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그럼 이 이외에 또 다른 활동들도 그간 많이 해 오셨을 것 같고, 또 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업무를 좀 하시잖아요. 어떤 일을 그동안 좀 해 오셨습니까? 제가 아까 그냥 짧게 초등학교 때 수어동 활동에서 가위바위보를 져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은 워낙 실력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시고 워낙 수어를 잘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분들이 무엇을 배우고 자랐을까? 이분들이 처해진 환경이 무엇일까라는 게 궁금해서 학부를 2번을 다녔습니다. 네, 진짜요? 네, 사회복지를 먼저 기본적으로 전공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농인들이 받는 교육이 뭘까 그래서 특수교육을 네, 전공을 해서 이제 학부를 2번을 다녀서 작년에 학부를 마저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현장 그리고 제 이야기가 닿는 현장 그리고 뭐 연극, 뭐 문화예술 다양한 영역에서 통역이 필요하다라면 어디든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행사장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서울 농청년 재테크 수강 통역 같은 것도 하시고요. 재테크요? 네. 그리고 연극 무대도 제가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특별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수어가 필요한 게 뭐 저희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니까 뉴스라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문화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연극이나 이런 활동에서도 또 많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첫 번째 그 재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맥락적으로 이어집니다. 교육의 부재,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라는 맥락에서 통역의 요청이 들어오면 사실 이러면 전문가로서 안 되는데 달려가서 이제 어떻게 청약을 넣어야 아파트가 당첨이 되고 그렇죠. 어느 지역이 잘 돼야 이것도 농인분들도 받아야 될 권리가 정보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2번째 같은 경우에는 연극 문화예술 관련돼서도 제가 조금 끼가 있어요. 조금 끼가 있어요. 저의 끼를 알아봐 주신 게 저희 사수였던 김진희 국장님이 저의 끼를 알아봐 주셔서 제가 이렇게 끼를 이제 발산하면서 이제 무대 위에서 그 리듬과 박자를 전달하는 왜 안 될까라는 그 약간 반골기시라고 왜 리듬과 박자는 농인이 즐길 수 없을까라는 그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게 이제 문화예술 통역까지. 아니 콘서트 현장에서 이 수어를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네. 자, 옆에 계신 우리 신선아 통역사님은 연구, 강의 뭐 지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네, 저도 처음엔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통역사로 활동을 하였고요. 이후에 경력을 쌓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수어 연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4차 산업이고 인공지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에 한국 수어 역시도 인공지능으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서 그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셋, 그러니까 한국 수어의 원 자료를 구축하는 역할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전문 용어 수어 사전처럼, 그러니까 한국 수어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모든 농인이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분명 그 영역에 관한 수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아직 다양한 영역에서 농인들이 활동할 수 없는 제약이 있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은 농인들을 직접 섭외를 해서 그다음에 촬영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들을 정리하는 그걸 저희는 전문 용어라고 하는데 그런 수어 연구 사업도 진행이 되었고요. 인공지능 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데이터셋을 구축하였고요. 근래에는 2022년도부터 한국 수어 병렬 수어 뭉치라고 어절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있어서 구축하고 있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셨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하는 강의는 이제 앞으로의 너무 거만한 이야기지만 수어통역사 혹은 중개통역사라고 수어통역센터에서도 농인과 청인 사이에 그 간극이 있습니다. 사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청인 수어 통역사들은 그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어가 통하지 않을 때 중개 통역사라고 농인이 직접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책이 따로 있습니다. 중개 수어
중개통역사. 그래서 예. 농인과 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수어통역사, 중개통역사가 될 학생들을 가르치는 예.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네. 한국수어 교원이라고요. 예. 한국수어 언어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한국수어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한국수어 교원들을 네. 많이 양성해 내는데요. 그 교원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말 네. 이 수어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교육들이 있구나, 네.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구나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럼 신선아 통역사님은 옆에 임동철 통역사님처럼 뭔가 좀 이런 연극 무대라든지 좀 그런 쪽으로는 통역 활동을 좀 많이 안 하시는 편이십니까? 거의 흔하지 않은 거죠. 임동철 통역사님 굉장히 특이한 거죠. 맞습니다. 네, 저도 특이합니다. 네, 보통 무대 통역이 근래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지만 현재 추세는 수어 통역사가 무대에서 이제 전달을 하는 것보다는 농인 당사자가 무대에서 통역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점점 인식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저건 뭔가 연극 무대 네, 아닌가요? 파우스트 국립극단에서 한 파우스트인데요. 네, 예. 저 혼자 통역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때 배역을 나눠서 수어 통역사들이 함께 수어 통역사도 각각의 배역에 따라서 이렇게 수어를 그러면 거기서 같이 진행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대단합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예. 제가 생각했던 곳 이외에 정말 많은 곳에서 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수어 통역사분들이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좋은 영향력을 주시지만 가장 빛났던 수어 통역사분들이 가장 빛났던 시기가 있다고 하면 저는 코로나 시기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각자 활동하시는 곳에서 정말 고군분투하시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일도 해주셨을 텐데 혹시나 그 시기를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 시기에 정말 바빴고 아니면 정말 그 뭐라고 해야죠? 기억에 남는 보람찼고 뭐, 순간들 기억에 남거나. 있으시면은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선아 먼저 신선아 통역사님. 통역사님. 네. 네, 코로나 이제는 과거형이네요. 예. 코로나가 한참 초기에 유행하던 당시에 총각을 다퉜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의료기관에 갔을 때 마스크를 벗어야 되고 혹은 검사를 받는 상황에서 서로 이제 전염에 대한 주의 때문에 통역사가 대동할 수 없다거나 예. 혹은 그 농인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격리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의료진과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긴박한 건 모든 국민이 동일한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매 브리핑마다 수어 통역사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임동철 통역사님 그때 기억 좀 해보신다면요. 저는 그때 수어통역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방정부 브리핑이 이제 유튜브 온라인으로 이제 매일 업로드가 되는 시점이었고 수어통역을 요청을 받아서 갔는데 사실 수어통역센터가 방송을 전문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매일 새롭게 튀어나오는 단어들에 이 단어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지? 새로운 병명, 예를 들어서 메르스도 있었죠, 저희 나라가. 그리고 이제 신종플루도 있었죠. 새로운 단어가 튀어나올 때마다 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정말 초대본을 받고 브리핑에 들어가서 통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근데 제가 자칫 잘못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동동선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동동선이 굉장히 민감했잖아요. 근데 그곳이 제가 잘못하게 공간 정보를 잘못 전달해드리면은 그냥 그분들이 그냥 무심코 거기를 갈 수도 있는. 네, 그래서 매일 브리핑 통역을 매일 나갔었는데요. 그 매일매일이 지금은 굉장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굉장히 지옥 같았죠. 엄청 긴장 많이 하셨겠어요. 그때 생각하면 매일 아침 10시에 브리핑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매일매일 이제 함께 해주셨던 거고 우리 김진희 통역사님은 그 당시를 기억하신다면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어통역센터에서 가장 많이 통역을 하는데 의료통역. 현재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정말로 수어통역사도 일단은 그 병에 걸리면 전염병에 걸리면 다른 통역을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어통역사가 현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의심으로 해서
초창기 때 예. 그래서 병원 가서 그때는 그 개인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 예. 2차 병원에서 했을 때 제가 의심이 돼서 병원에서 검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검사할 때도 이 격리실이라고 그래서 아직 걸린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이렇게 문을 폐쇄병동식으로 해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때 초창기에 했었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심리적인 불안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청각장애인 농인분들이 거기 가시면 얼마나 심적인 불안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화통역은 동행해서 같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그 심적으로 불안감이 좀 더 많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네. 그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들어도 그때 그 당시에 압박이나 긴장이나 이런 예. 것들이 얼마나 크셨을까 정말 느껴지는데요. 예. 이렇게 세 분 모두 다 이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잊지 못할 순간들을 참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 기억에 남는지 저희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앞에 계신 판넬을 들어주시면 될 건데 먼저 신선아 통역사님 잊지 못할 순간 예. 읽어주시죠. 네, 저에게 잊지 못할 순간은 관혼상제 현장입니다. 관혼상제 현장. 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제가 수어 통역을 주로 하는 영역은 사실 교육 통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많은 영역 중에 제가 가장 신나고 재밌어하는 통역은 결혼식장과 아이 돌잔치 통역입니다. 용무 씨도 이쪽에 좀 전문가 아니십니까? 전반적으로 뭐 신부 입장, 뭘 잡을 건가요, 우리 아가? 있죠. 네, 아무래도 결혼식장과 돌잔치는 얼굴을 찡그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요. 그렇죠. 모두 다 예. 그 부부의 행복, 축복, 아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얼굴들이 다 너무 밝고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네. 제가 참 즐겨하고 좋아하고 한번 제 통역을 보면 네. 그 자리에 참석한 아이의 부모님이 혹은 만삭인 임산부가 저에게 이날 혹은 이맘때쯤에 통역해줄 수 있느냐라고 네. 요청도 많이 받는 예. 영역 중에 그렇군요. 하나입니다. 네. 아니 이게 이 가족 행사에 섭외를 한다는 건 그만큼 그 행사를 보고 만족도가 높고 또 그렇죠. 신뢰가 쌓였기 네. 때문일 텐데 이게 그럼 관혼상제라면 또 슬픈 일도 있잖아요. 장례식장도 그럼 가신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또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네, 많은 예.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의 일원인 농인을 위해서 수어 통역사를 섭외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못 하세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우리 예. 가족의 일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예. 사실 정확하게 알아야죠. 나의 가족이 맞아요. 그래서 뭐 유산이라든지 혹은 장지라든지 혹은 부의금이라든지 그 장례식장에서도 벌어지는 이슈들이 굉장히 예, 많습니다. 예. 그런데 네. 그러한 부분에서 배제가 된 채 앉아 있는 농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농인이 있는 곳은 늘 수어 통역이 함께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혹시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딸이 이 수어 통역사로 활동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혹시 도움이 되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네, 처음에 제가 수어통역센터에서 근무할 때는 24시 지원하는 휴대폰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제가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가면 저희 엄마가 이 새벽에 왜 나가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 이제는 익숙해지셔서 제가 뭐 밤에 나가도 그냥 을에 통역하러 일하러 가는구나. 나가는구나 하시고 네. 하루는 예.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마트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영상 통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엄마예요, 대상이. 예. 엄마가 보통 일반 전화를 하시는데 예. 이건 뭐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만 엄마 이렇게 텅방 보이면서 여기 마트에 농인 부부가 왔는데 뭘 찾는 것 같대요. 자꾸 예. 카트를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너가 통역을 좀 해다오 해서 예. 나 그분 모르는데 그래도 도와줘야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 대뜸 그분한테 얼굴을 전화기를 들이미시니 그분도 예. 당황, 저도 당황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수업 통역사이고 저희 어머님이신데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다. 예. 이러니까 그러니 고맙다 하면서 뭐 이렇게 찾는다 해서 엄마 이거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안내를 해주셨다는 아,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 중간 역할로 예. 그분들이 무사히 장을 잘 보고 가셨군요. 필요한 물건들 잘 사고 가셨군요. 아, 이렇게 또 예. 가족들이 도와주기도 하시는군요. 또 관심을 네. 갖고 또 가족들도 더 보고 계시는 좋습니다. 그런 모습이었고 예. 또 임동철 통역사님도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판넬 한번 들어주시고요. 어떤 순간입니까? 네, 응급실 호출 급박한 통역입니다. 급박하죠. 진짜 응급실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이 상황을 저에게 주어주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저희 직장 웃고 상사였던 계시네요. 김진 국장님께서 예. 제가 그때 당시에 수화통역센터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퇴사가 결정이 되고 군대를 가야 돼서 군대를 가야 돼서 결정이 예. 된 상태였는데 퇴사가 되고 난 이후에 지역에서 응급실에서 아이가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다라는 전화를 이제 예. 타 지역에 계셔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어. 이러하니 너가 가줄 수 있겠냐 통역을. 그래서 제가 주말에 정말 바로 이제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모자만 이제 눌러 쓰고 이제 예. 응급실을 달려갔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농인분들도 사람인지라 나한테 벌어지는 일은 통역에 있어서 굳이 혹은 그래도 뭐 내가 참고 필담하지라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데 예. 사실 자녀가 생기면 말이 달라집니다. 네. 아이를 낳고 나에 대한 정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정보가 오면은 반드시 수화통역사가 필요하거든요. 예. 특히 자신의 자녀에 대한 문제는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 아이가 알 수 없는 복통에 전날 밤을 지새웠던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하고 완벽하게 아이가 진통제를 맞고 이제 나아지는 순간까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같이 네. 이제 응급실을 지켰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이네요. 네. 진짜. 내 아이는 아니었지만 너무 그 상황에서 가슴 졸이면서 함께 예. 진짜 기도하시고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매번 그런 긴박한 상황들을 예. 많이 만나시는 것 같은데 이 통역을 하시면서 특수교육 공부까지 이제 하셨잖아요. 예. 얼마 전 졸업을 하셨고. 특별히 영향을 주었던 상황이 뭐 이런 상황이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상황이 있나요? 수어통역사라는 되게 전문적인 과정을 거치고 저도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수어통역의 일을 시작을 했지만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전문 영역이 넓습니다. 네. 의료, 법률 등 교육 등에서도 교육도 뭐 공학도 있고 교육학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농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발달장애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와 면담을 하는 시점이었는데 농인 부부에게 이 특수교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이가 자폐 성향이 보이니 집안의 소음을 컨트롤을 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소리로 세상을 살지 않고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농인분들에게 자신의 자녀가 소리에 민감하니 소리를 컨트롤 해주세요라는 단어를 제가 과연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네. 그리고 그 외에 나오는 이야기도 장애 특수교육의 전문 용어가 계속 줄줄줄줄 나오는데 예. 저는 통역을 하는데 아무것도 통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역사라고 있었지만 왜냐하면 저에게는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느꼈습니다. 내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정보만큼은 잘 전달받을 권리가 농인 부부에게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동기가 돼서 특수교육까지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수어 통역 센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전달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진희 통역사님 지금 보니까 거의 수어 통역 센터가 이 통역계의 가장 일선에서 모든 걸 좀 준비해 주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수어통역센터에서는 지금 이제 이 작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소통에서는 부재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잘 열심히 근무하고 계십니다. 모든 선생님들 그러신 것처럼 수어통역에서는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진희 통역사님은 기억에 남는 순간이 또 언제일지도 궁금한데 네. 어떤 순간입니까? 네. 산부인과에서 난감한 상황. 네. 역시나 예. 의료 현장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 의료 현장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산부인과에서 난감한 상황인데요. 예.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충남권 안에 대학병원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 지역에서 오시는 청각장애인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타 지역에서 오신 농인 부부셨는데 시어머님이 같이 오셨어요. 네. 근데 그 산모분이 이제
상황이 안 좋은 대학병원에 이제 돼서 오신 건데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통역을 나가게 됐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살짝 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 며느리 제왕절개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중절 수술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통역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해서 근데 또 그거는 본인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청각장애인 부모님을 둔 자녀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청각장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상황에도 말씀드렸고 장애는 장애지 유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차라리 자녀 아드님하고 며느님한테 피임을 교육을 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돼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예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통역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 아직 속상한 부분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현장을 접하면서 속상한 부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나쁜 마음보다는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러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앞으로도 좀 많이 개선되거나 좀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청각장애인들은 지금 시각 언어 수어라고 해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시각 언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몸짓이라든가 우리가 말할 때 억양 톤으로 내가 지금 화가 났다. 그래서 몸짓도 커지도 이렇게 표정도 울락불락 하잖아요. 그것처럼 수어는 손짓이 커집니다. 그리고 표현을 다 내가 보이는 걸로 해야 되다 보니 치는 것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를 나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수지 언어라고 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농인이라고 하죠. 지금 수어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농인은 다 이래. 일반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농인이 아니라 농문화 보여지는 시각적인 문화가 농문화의 특성이기는 하나 그거는 농문화의 특성이고 사람마다의 개인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인은 다 그래. 이렇게 일반화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래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신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 역시도 좀 편견과 오해가 좀 있었구나 하면서 스스로 조금 부끄러워지는 느낌도 좀 받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이제 좋은 의도라고 해도 내 뜻과 다른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선이라는 걸 지키는 게 가장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세 분의 통역사분들께서는 통역을 하실 때 어느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시고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신선한 통역사님. 네, 우선 통역의 질이 가장 중요하겠죠. 통역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관련된 내용도 찾아보면서 통역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수어 통역사가 통역을 섰을 때 보는 농인들이 저를 잘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수어 통역을 마치 입간판 세워놓듯이 좀 보여주기식으로 수어 통역을 세우는 바람에 통역사가 전혀 안 보이는 곳에 배치한다든지 혹은 가끔 뉴스에서 보시면 통역사 절반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현재 두 가지 언어가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방송의 미적인 디자인도 중요하겠지만 그 방송을 보고 있는 농인에게는 이 수어는 지금 제가 말을 하는 음성과 같이 그분들에게 반드시 전달이 돼야 되는 내용이고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어를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농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언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인의 언어권을 반드시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인식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동춘님은 저는 현재 재판을 계속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유를 하거나 혹은 빌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역을 할 때 아까 신선아 통역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통역의 질 유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 단계적인 절차가 농인에게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면 결과값은 통역을 아무리 잘해도 결과값은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엉터리로 혹은 이제 어떤 특정 이익 목적을 가지고서 통역을 하신 분이 예. 그분의 조서만 믿고 이제 법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예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당사자의 이야기가 검찰에서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걸 전달을 해드리는 일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잘 통역을 해도 이미 진행 과정에서 잘못된 편견으로 개입이 되면 결과값은 네.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인분들에게도 더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때부터 얘기를 하셔야 된다. 기초 수사 단계에서부터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이걸 가장 중점적으로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김진희 통역사님.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시거든요. 예. 또한 저희 아빠가 아프고 정말 짧은 기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런 경험이 있어서 병원을 가는 걸 저는 중점적으로 좀 많이 중요하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요즘 현대시사는 의학이 많이 발달돼 있다 하더라도 네. 만성질환으로 병원에 가서 약을 많이 복용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 가서 똑같이 약을 타서 와서 먹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심정이라든가 어떻게 변화가 있었다라는 예. 거를 캐치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속이 쓰리다라고 표현을 하면 속이 쓰린 게 뒤틀어지듯이 쓰이는 게 있을 거고 통증이 여러 가지가 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잘 설명을 하고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야 올바른 의료의 처방이 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세히 캐치해서 예. 중점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신선아 통역사님은 뭐 AI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자료 기본 데이터도 좀 조사를 하시고 함께 활동을 해 오시는데 우리 지금 김진희 통역사님이 가장 이제 선임이시잖아요. 가장 이제 선배이신데 AI나 이런 게 좀 발달하게 되면 이 수어 통역 부분에서도 좀 커다란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수어 통역만은 AI가 좀 범접하기 힘든 것이다. 이제 연구자와 실제 이제 실무자의 좀 대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희 네, 통역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그 과학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이게 수화가 보이는 언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수지 언어 이 표정으로 또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발달이 언제까지 좀 가속화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수화 통역 같은 경우에는 수어 하나만 단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심적이라든가 이 표현을 비수제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표현에 담아내는 AI 기술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수화 통역사들이 예. 조금 대체할 수 없는 직종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신선아 통역사님 좀 천천히 연구해 주십사는 그런 바람을 조금 담아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예. 영역과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구분될 것입니다. 네. 인간과 기계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엄연히 수어 통역계도 다르다. 있다. 예,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한국 수어의 날이 제정이 된 지 5년이 지났는데 네. 이 한국 수어 날 기념하는 행사 충청남도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희 통역사님 언제 어디서 이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2월 3일 날 예. 그 수어의 날이 2월 3일인데요. 예. 그 서울에서는 중앙에서 행사가 있었고요. 충남에서는 2월 26일 날 예산에서 수어의 날이 행사가 예. 개최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세 분 모시고 또 다른 한국의 공용어 수어에 관한 예. 이야기 나눠봤는데 정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세 분의 바람 저희가 좀 듣고 싶은데 먼저 신선아 통역사님은 어떤 바람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저녁에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혹은 주말에 짝꿍이랑 편하게 TV를 볼 때 어떤 채널을 봐야 되지라고 고민을 자막이 있는지 수어 통역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나의 기호에 의해서 오늘은 예능을 좀 볼까 오늘은 시사를 좀 볼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예.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방송 통역에서 네. 농인의 언어권이 더 지켜져서 수어 통역을 하는 방송이 많이 늘어나서 예. 이제 재밌는 방송이 이렇게 많은데 뭘 보지를 고민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동초 통역사님. 예.
네, 저는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의지가 있는 농인들에게는 반드시 지원은 권리로서 이루어져야 된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농인에게는 통역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배우자 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을 억지로 시키는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죠. 하지만 의지가 있는 사람을 꺾는 건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때문에 그 길에 있어서 농인이 무언가 배우고자 할 때 통역이 없어서 자신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진희 통역사님. 네. 저는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어통역사로서 제일 바람은 그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인 것처럼 저희 천안시 수어통역센터에서 많은 청각장애인 농인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수어통역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바로바로 제때 수어통역을 지원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농인이 어느 수어통역센터를 가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의료를 지원을 받고 싶은데 그 통역사의 스케줄에 맞게끔 되는 게 아니라 내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게끔 수어통역센터들의 수어통역사들이 많아지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아, 이렇게 세 분의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세 분의 수어 통역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유나 씨, 영우 씨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저희 아침마다 이제 인사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끝 인사는 수어로 준비를 저희 마이크를 잠깐 해봤습니다. 내려놓을까요? 네, 예.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